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3월 28일 병신 첫번째 기사 1420년 명령락 18년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3월 28일 병신 두번째 기사 전염병을 성의껏 치료하여 죽는 자가 없도록 명하다. 왕지하기를 이제들이니 서울과 지방에 전염병이 성하게 유행한다 하니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성의를 다하여 치료하여 죽는 자가 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3월 28일 병신 세번째 기사 유현과 정현 등이 승문원 관리들에게 주해줄 것을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고의로 주해를 범한 것이 아니며 또한 벌써 장형에 처하고 귀양 보내고 하였으니 다시 논하지 말라 하였으나 현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의 죄는 관계가 매우 중대하오니 가볍게 다룰 수가 없사오며 허조도 제조로서 검찰을 잘 하지 못하였은즉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의논하여 보자 하였다. 정현이 이 양수의 관직을 파면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관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는 박초나 마찬가지인데 초는 이미 지위가 제추에 이르렀으니 내가 양수에게는 그의 괴가 천선하는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니 연이 아뢰기를 박초는 그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에는 있지 못하였고 다만 수군 만호로서 지위가 수군 절제사에까지 이른 것은 장수의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수는 한 가지도 취할 만한 재능이 없고 다만 도둑질만 한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은 내가 이미 알고 있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3월 28일 병신 네번째 기사 홍부가 진경사로서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3월 28일 병신 다섯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곡식의 종자를 주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3월 28일 병신 여섯번째 기사 상왕이 무하게 거둥하여 이궁을 건축하는 역사를 보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3월 29일 정류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3월 29일 정류 두번째 기사 이발 홍여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발을 형조 참판으로 홍여방을 대사원으로 초 1을 경상도 도관찰사로 이흥지를 인수부 윤으로 임명하니 대간이 발에 대하여 논란하기를 마치지 아니하므로 여방으로 그에 대신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3월 30일 무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3월 30일 무술 두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이양수의 관직을 파면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 아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3월 30일 무술 세번째 기사 문과 무과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언영련을 베풀다. 예조에서 베풀게 하고 조화된 김익정에게 명하여 나아가 선언을 내렸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3월 30일 무술 네번째 기사 대간이 승문원 관리에게 주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일 기해 첫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이날 낙천정에 가서 상왕과 임금이 마전포에 거둥하였다가 저물어서 낙천정으로 돌아왔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일 경자 첫번째 기사 궁중으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일 경자 두번째 기사 유영이 와서 사신이 병이 나았음을 아뢰다. 사신의 병이 이미 나았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일 경자 세번째 기사 이양수를 파면시키라 명하다. 이양수는 종척이나 홍구는 아니지만은 특별히 대신에 연고로 하여 회양부사를 제수하였던 것인데 대간들이 전에 탐제한 죄가 있다 하여 여러 번 파면하기를 청하고 좌우 사람들도 역시 불가하다고 말하니 파면시키고 지금 이후로는 다시 등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양수는 박은의 처족인데 성품이 간교하고 탐호하며 아무런 재능도 없으나 단지 자식이 없어서 은의 아들을 양자하였었다. 은이 전일에 천가하여 대우군을 시키고 또 천가하여 회양부사를 시키니 그때의 여론이 모두 잘못이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양령의 집에 파수 보는 것을 중지하고 어려울 때는 미국을 보내라 명하다. 임금이 명령하기를 지금부터 양령의 집에 파수 보지 말게 하고 또 녹을 받기 전이라든가 토지 조세를 받기 전에는 관가에서 미국을 대신 보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기우제 지낼 것을 예조했었고 하다. 이제 초여름을 당하여 싸운데 비 오기가 때를 어기니 북교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권규와 이백강으로 하여금 사신을 영접하여 위로하게 하다. 임금이 청평부원군 이백강을 보내어 하사하는 수를 받들고 유사에 가서 사신을 영접하여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진상해 보낼 말을 친히 검열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3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수강궁 어구에 도적이 들다. 번들었던 속고치와 조라치 등 50여 명을 의금부에 잡아 가두고 공문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3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명나라에서 보내온 음질서와 가곡을 여러 절에 반포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3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림으로 상왕이 기뻐하다. 이날에 상왕이 낙천정에서 풍량의 세궁으로 거둥하던 중 태계원의 냇가에 이르자 오래 가물던 차에 때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림으로 상왕이 기뻐서 행차를 냇가에 머물고 시위하던 재상과 관원들을 불러 술을 큰 잔으로 67잔씩 하사하며 말하기를 이 비는 좋은 비다. 비록 좀 젖는다 한들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년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형조 참판에게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줄일 것을 명하다. 임금이 형조 참판 이발에게 이르기를 듣자하니 근래에 옥에 갇혀 있는 자가 퍽 많다 하니 경한 자는 속히 석방하여 주고 중한 자도 역시 제때 판결하여 오랫동안 지체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4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사람을 유사에 보내어 사신에게 옷을 내려주다. 각각 한 벌씩 선사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4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이 지실의 실언을 헌부에서 탄핵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다. 먼저 번에 이 지실이 원접사가 되었을 때 사신이 묻기를 거상을 이미 해상하셨는가 하니 지실이 생각 없이 100일에 해상하였소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헌부에서 탄핵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4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성소, 김소, 서성, 김소, 김경 등의 형량을 정하다. 선지하기를 성성, 김소, 김경은 서울 밖에서 편할 대로 사는 것을 허락하고 장훈, 강순, 김세충은 외방에서 편할 대로 심인봉, 심쟁승, 도생, 심석준, 이원집, 이원현, 이백장, 이말한, 이약, 이적, 임상량, 임규진, 전사리, 노이, 이숙복, 양여공, 김자온, 이안유, 송을계, 이각, 장사정 등은 원하는 대로 외방의 중도 부처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4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사신에게 줄 흰 접선을 진상하게 하다. 원접사 허지가 보고하기를 사신이 말하되 자기가 떠날 때 명나라 관원들이 흰 접선을 청구하는 자가 많았다 하오니 대개 그의 뜻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므로 경상도와 전라도에 명령하여 각각 300자루씩을 진상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4일 이민 7번째 기사 상왕이 풍량 서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5일 개묘 첫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5일 개묘 두번째 기사 상왕이 풍량 북산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비가 오지 않음을 근심하다. 들판에 행차를 정지시키고 근신에게 이르기를 이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가. 이제라도 비가 오면 수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밀과 보리는 이미 다 글렀구나 하고 하늘을 우러 단식하며 내가 비록 먹어도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6일 갑진 첫번째 기사 종묘 문소전 등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보내다. 임금이 종묘와 개성전과 문소전과 근원능과 순효대왕 혼전과 정한왕후 온전의 여름 큰 제사와 북교의 기우제에 향과 충문을 친히 보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6일 갑진 두번째 기사 낙천정에 거동하여 대비께 문안하고 돌아오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6일 갑진 세번째 기사 상왕이 풍양에서 낙천정으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6일 갑진 네번째 기사 영접사가 사신과의 일을 보고하다. 사신의 말이 취재할 때 제문을 중국 발음 아는 자를 시키어 큰 소리로 크게 읽게 하라 하고 또 사신이 청하기를 가지고 온 궁초비단으로 놋쇠동이와 자라 모양으로 된 숟가락과 젓가락과 주발을 바꾸게 하여 달라 하옵기에 본국 소산이 아니라 하여 삽고 부사도 부어 만들어 조그만 관음보살 상 하나만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6일 갑진 다섯번째 기사 원접사가 사신과의 일을 보고하다. 사신이 선사한 옷을 받지 아니하므로 두세 번 받기를 청하였으나 굳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이미 전하에 후하신 뜻을 알았으나 그러나 각기 제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요 음식물을 주는 것은 아무리 풍성하고 후하시더라도 감히 사양하지 아니하겠으나 만약에 돈이나 재물에 관계되는 것은 비록 실 한 올이나 털 한 가락이라도 어찌 감히 받겠소. 몰래 받고서 황제에게 아뢰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임금을 속이는 것이 되어 만약 대상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모의 정의로 주는 것이니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오 하고 사신이 또 말하기를 황제께서 처음에는 황건을 보내시려다가 다시 조간 중에 단택하여 보내시게 하심에 아무 재능도 없는 우리들이 뽑혀 칙명을 받들고 왔으니 어찌 감히 공경하고 근신하지 아니하겠소 하고 말하기를 조선은 황제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바이므로 우리들의 입은 길에 모든 일을 황제께 반드시 아뢰 것이니 더욱더 황공한 일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6일 갑진 여섯번째 기사 상왕이 효령대군 이보를 보내어 백제역에서 사신을 영접하게 하다. 임금이 박은 정령을 보내어 하사는 술을 받들고 백제에게 가서 사신을 영접하여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7일 을사 첫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7일 을사 두번째 기사 사신을 맞기 위해 상왕이 경복궁에 들다. 상왕이 경복궁으로 들어가 있기로 하였으니 장차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때문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7일 을사 세번째 기사 헌부에서 왕명을 어긴 호조판서 김점의 처벌을 청하다. 전에 부평부 목금제 안에 조은훈이 있었는데 호조에게 명하여 돈영부 주부 이선에게 주라 하였더니 판서 김점이
지체하고 주지 아니하다가 운성군 박종우와 총재 하경복 등에게 주었다. 임금이 점을 불러 물으니 점의 대답하는 말이 매우 불공한지라 사헌부에 명령하여 조처하게 하니 헌부에서 청하기를 점이 이미 교지를 받잡고도 사사로이 친한 자에게 줬고 급기야 불러 물으시는데 대답하는 말이 또 불공스러워 방자하고 오만하여 기탄함이 없사오니 군부에게 대하여 불경함이 이에서 더 클 수 없사온지라 직첩을 거두시고 그 까닭을 국문하게 하시며 참판 안수는 점의 의사에 아첨하여 아무런 가부도 말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아울러 징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 범행한 것이 대사 이전에 있었다 하여 특별히 용서하게 하고 대간이 여러 번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7일 을사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저화를 통용시킬 방책을 아뢰다. 저화를 잘 통용시키려면 조건을 분명하게 알려서 거행하게 하고 엄격하게 상고하여 살피며 모든 물가는 경시서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여 호조에 보고하거든 모두 시가에 따라 공고하여 매매하게 하되 민간에 저화가 많이 퍼지면 돈값이 떨어지고 귀해지면 오르게 되오니 그 많이 퍼지고 적게 놔두는 것을 따라서 그때그때 요량하여 걷어들이기도 하고 내어놓기도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시서는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7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가 창고의 공식으로 백성을 구제할 것을 청하다. 평산에 굶는 백성이 203명이 있고 신원에도 굶는 백성이 63명이 있사오며 그 밖에 여러 고을에도 굶는 백성이 있다 하오면 모두 다 창고에 곡식을 내어서 구제하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7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순효대왕 혼전의 제사를 하사하는 의례에 대해 고하다. 전기하여 충호위에서 상왕전하의 악차와 전하의 악차를 혼전 앞 동편으로 가깝게 땅의 형편을 보아서 설치하고 전하의 악차는 상왕전하 악차의 동남쪽에 한다. 통례문이 상왕전하와 전하의 지형할 자리를 대문 밖 서편에 동양하여 설치한다. 전하의 지형할 자리는 상왕이 지형할 자리의 북쪽으로 조금 물러서게 한다. 제사에 참례할 종실이와 문무제신의 자리를 바깥들에 설치하는데 문가는 동쪽으로 무가는 서쪽으로 하되 가운데가 선두가 되며 자리를 달리하여 열을 지어서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한다. 전사관이 그 석관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문 놓는 상을 영좌의 왼편에 설치하고 향로와 향앞과 또 촛대를 영좌 앞에 진설하되 북쪽 가까이 한다. 제기에 찬수를 담아 진설하고 준수는 지금은 밖 왼편에 설치하되 국자와 보자기를 갖추어 놓고 횃불 지필 자리를 혼전 남쪽에 설치하며 사신이 전드릴 자리는 영좌 앞 남쪽 가까이 차리고 충문 읽을 자리는 충문상 남쪽에 설치한다. 상왕전하와 전하의 설 자리는 영좌의 오른편으로 한다. 전하가 설 자리는 상왕전하가 설 자리 뒤에 조금 서쪽에 한다. 그 뒤에 상왕전하가 의장을 갖추고 혼전에 이르면 문무근신이 시종하는 것은 보통 때와 같다. 인례관이 상왕전하를 전도하여 악차에 들어가 자리에 좌정하고 전하도 의장을 갖추고 혼전에 도착하면 문무근신이 모시어 따르는 것이 보통 때와 같다. 인례관이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들어가서 자리에 좌정한다. 종실이와 문무백관이 조복을 갖추고 의장을 갖추어 태평관에 가서 문 밖에 좌우편으로 열을 나누어 서서 충문 용정과 사신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차례로 서서 전도하여 혼전에 도착하면 백관이 먼저 말에서 내려 길 좌우로 열을 나누어 섰다가 용정이 이르르면 몸을 구부린다. 지나가면 바로 편다. 상왕전하와 전하는 흰옷에 검은 사물을 쓰고 흑각띠를 띠고 인례관의 전도로 지형할 자리에 나아가 몸을 구부리었다가 충문 용정이 도착하면 인례관이 상왕전하와 전하를 전도하여 다시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독촉관이 충문을 받들고 들어가서 상위에 올려놓으면 인내관이 사신을 인도하여 그 전드릴 자리로 나아갔다가 사신의 문에 들었으면 제사에 참여하는 백관들은 조복을 벗고 흰옷에 검은 사모와 흙각대로 들어가 각각 제자리로 나아간다. 다시 인도하여 항상 앞으로 나아가 서게 하고 인내가 향을 피우라 창하면 집사 중 한 사람은 향료를 받들고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자신이 서서 향을 피운다. 집사들은 각기 상위에 올려놓는다. 인내가 제주하라 창하면 집사가 잔으로 술을 받아서 무릎 꿇고 올리면 자신이 서서 제주하고 집사에게 잔을 주어 영주 앞에 올리게 한다. 인내가 자신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인내가 충문을 읽으라 창하면 독촉간이 충문을 받들고 서쪽을 향하여 서서 읽고 끝나면 인내가 충문을 살리라 창하며 독촉간이 충문을 받고 횃불로 자리로 나아가서 사르기를 끝내면 통례문이 제사에 참여한 백관들을 먼저 인도하여 길 좌우로 분열하여 서게 하되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인내가 자신을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인내가 상황전하와 전하를 인도하여 대문 밖에 배송하고 인내가 다시 상황전하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서 흰옷을 벗게 한다. 종실리와 문무백관도 모두 흰옷을 벗는다. 그것이 끝나면 상황전하는 궁으로 돌아가는데 시위와 의장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고 전하가 궁으로 돌아가는 데도 시위와 의장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신 조양과 역절을 백관을 거느리고 맞이하다. 태평관 문 밖에 채붕을 만들고 임금이 면복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에 나아가 영접하여 연을 타고 앞에서 인도하여 태평관에 이르러 의식대로 예를 행한 뒤에 상황도 또 들어가서 행례하고 낙천정으로 돌아갔다. 임금은 하마연을 베풀고 해가 저물어 궁으로 돌아갔다. 원숙을 보내어 자신에게 안장갖춘 말과 의복신, 갓 등의 물건을 선사했으나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온 숙수들 5사람에게도 안장갖춘 말, 의복신, 갓 등의 물건을 선사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신이 총채와 향나무로 만든 염주를 청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충효, 불효를 제외한 이제 이하의 죄수들을 석방하게 하다. 왕지하기를 봄으로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백성의 살아갈 길이 염려가 된다. 혹시나 온통한 옥사가 있다면 참으로 측은한 일이니 불충한 죄와 불효한 죄를 제하고 이제 이죄 이하는 기결이거나 미결이거나 모두 용서하여 석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9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상황 임금과 상황이 원숙과 이명덕을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하다. 임금은 원숙을 보내고 상황은 이명덕을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하였다. 이로부터는 병조 당상관과 여러 대원들이 각각 돌려가며 매일 문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9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사신이 하성명가의 족자를 좋아하니 성문원에 명하여 써주게 하다. 임금이 의위를 갖추고 태평관에 거둥하여 이틀 되는 잔치를 차리었는데 풍악을 연주할 때 사신이 하성명가의 족자를 보고 좋다고 칭찬하며 써주기를 청하므로 임금이 성문원에 명하여 써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탄신날에 진화하는 절차를 정지시키다.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탄신날에 진화하는 절차를 정지시키게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서는 보통 복장으로 하전을 올리고 안장 갖춘 말과 안팎 옷감을 드렸다. 예조에서는 각도의 하전과 토산물을 올렸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임금에게 옷감을 보내다. 안팎 옷감을 보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채용을 보내어 사신에게 음식을 선사하다. 임금이 환관 채용을 보내어 사신에게 음식물을 선사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금하게 명하다. 임금이 낙천정에 문안가서 헌수하고 돌아오는데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노상에서 말모는 구종을 시키어 풀뿌리를 뽑아오게 하여 친히 보니 이는 가뭄의 깊고 얕음을 알고자 합니다. 중에에 명령하여 술을 금하게 하였다. 상황이 원숙에게 명하기를 반찬을 줄이고 음식을 정지하고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게 하는 등사는 가뭄을 근심함이었지만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요 단지 정치를 베품에 정도를 얻고자 하는 것뿐이다. 주상이 매양 그 정치 시행을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혹시라도 알지 못하여서 그렇함이 있을까 근심하는 것이 극히 간절한 듯하며 내가 매우 딱하게 여기는 바이다. 이 뜻으로 의정들에게 고하여라. 내가 이제 성 밖에 나가 있음에 패단이 없지 않으나 다만 부득이하여서이다. 또 토목 역사도 내가 진시로 그 불가한 줄을 알지만 그러나 풍량 이궁은 이른 봄에 이미 필력하였고 낙천정의 새로 짓는 멱한 집도 역시 이미 지붕 있기를 마치었고 오직 서이궁 대청이 내일이면 기둥을 세우고 상량하게 될 것이니 만약 수장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울거나 무너지게 될 것이므로 녹을 받고 요를 받는 사람을 시켜서 국력을 끝마치게 하여야 한다. 이 궁은 주상이 소용할 것인즉 국가에서 마땅히 힘써서 경영하여야 할 것이다 하니 숙이 그대로 임금에게 하려니 임금이 좌우의정에게 전하라고 명하였다. 좌우의정은 모두 말하기를 가뭄이 지금은 그다지 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왕께서 즉위하신 이후부터는 심한 가뭄으로 하여 기근에 이르는 일은 없어서 전조 때 나무를 먹고 굶어 부황이 나던 때와는 매우 다르오니 위에서 너무 진념하시지 마시기를 청하오며 정치를 시행하시는 데는 잘못된 일이 없는가 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0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사신이 궁초 명주와 구리 거울을 청구하다. 궁초 명주와 배를 바꾸기를 청하고 또 구리 거울을 청함으로 모두 고하는 바를 들어주기로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1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사신이 성균관에 가 문묘를 배할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성균관 관직을 겸임하는 자는 다 본관에 모이게 하고 오부의 학생들도 모두 모이게 하고 또 집현전 직제학 신장과 김자에게 가사예로 삼고 은교 김상직을 가직장으로 삼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1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사신이 은 대모띠를 청구함으로 안 들어주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1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상황이 모화루에 거둥하여 밤을 지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1일 기유 다섯 번째 기사. 양녕대군의 노비가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하다. 양녕대군의 노비들이 이웃 동네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여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신이 수녀대황 혼전에서 제를 올리다. 사신이 제문과 제물을 받들어 풍악으로 전도하게 하고 수녀대왕 혼전에 도착함으로 두 임금이 먼저 혼전에 나아가 흰옷과 검은띠와 익성관 차림으로 대문 밖에 나가서 영접하였다. 사신이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조용히 서서 술을 잔에 따라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하여 드리게 하고 축이 제문을 읽으니 그 제문에 황제는 예부 원외랑 조양과 행인 역절을 보내어 조승국 전 권서국사 이모에게 제사하노니 오직 그대는 온순하고 독후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선한 것을 즐겨하며 조정을 공경하여 오랫도록 변치 아니하더니 나이 많음으로 일을 쉬고 집에 물러가 영하와 부귀를 누리세 수하고 강령하니 정이 편안히 노니어 늙은 처지에 이 태평시대를 즐길까 하였더니 어찌하여 한번 병들자 자는 듯이 길이 갔단 말인가.
옛일을 더듬어 먼데의 신하를 생각하면 슬프고 아픔이 진실로 깊도다. 특별히 융숭한 훌전을 베풀어서 그대에게 시호를 공정이라 하사하고 사람을 보내어 희생과 단술로 제사하게 하노니 구원에서라도 모르지 아니하거든 이것을 흠향하라 하였다. 그 제물이 모두 30여 반인데 예전에 기록된 것과는 같지 아니하여 밀가루로 인물과 기린, 코끼리, 사자, 사슴, 새우, 개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었고 마른 나무를 썰어서 침향으로 삼고 색종이로 패백을 삼았다. 제사가 끝나고 두 분 왕이 대문 밖에 나아가 장차 절하며 전송하려 하니 양등이 절하지 마소서 하되 상황이 예법대로 불갑을 절하여야 한다 하므로 양등이 강건함으로 그대로 절하지 아니하였다. 행위는 사자의 통칭이노 조선국 전 권서국사 명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임금이 되는 것인데 정종은 명나라의 승인이 있기 전에 왕위에 인퇴되었으므로 권서라는 말이 붙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상왕이 낙천정으로 돌아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2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두 임금이 대례를 향한 사신에게 살해하다. 임금이 원숙을 상왕이 이 명덕을 사신에게 보내어 살해하여 말하기를 대례를 이미 행하여 온 나라가 영광으로 여깁니다 하니 사신이 그러합니다. 이것도 역시 전하의 후하신 덕으로 된 것입니다 하고 궁초 50빌로 모씨와 마포를 바꿔주기를 청하고 또 강아지 2마리와 침석 각각 하나씩과 산유자 꽃무늬를 놓은 금띠를 청하고 따라온 숙수들은 구리거울과 침석을 청하므로 모두 다 그 청구하는 대로 주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2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유관 정력 박실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관으로 의정부 찬성사를 삼고 정력을 호조판세 박실을 우군 총재에 임명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2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모시옷을 사신에게 주다. 영접도감을 시키어 모시옷 2벌을 가져다가 사사로 주는 것 같이 하여 선사하니 사신이 그것을 받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2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집현전 서리에 대해 고하다. 집현전에 서리 10명을 두되 경련서리 예에 의거하여 실직과 예비직을 각각 5명으로 하고 칠품으로 관직을 떠나는 것과 같이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사신과 연애하다. 상왕이 의장과 호의를 갖추고 태평간에 거둥하여 사신과 연애하고 상왕이 사신에게 말하기를 서울에 오신 뒤에 국왕이 예를 행하고 또 대례를 아직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와 보지 못하여 실례되었노라 하니 사신이 우리들이 마땅히 먼저 궁에 나아가서 행례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실례입니다 하므로 상왕이 근자에 거처하는 집에 영고가 있어 강변에다 조그만 정자를 짓고 있는데 이제 사신이 오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니 매우 기쁘구려. 그러나 길이 거의 10올이나 되니 괴로움이 되실까 걱정이 외다 하니 사신이 천리길을 멀다 아니하고 왔사온데 비록 30리가 더 된다 하여도 어찌 감히 괴롭다 하오리까. 명일에 마땅히 나아가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연하가 밤에 대문 밖에 나와서 전송하고 상황은 이내 낙천정으로 돌아갔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사신에게 향목, 염주, 총채, 족자 등을 선사하다. 임금이 주서 변효문을 사신에게 보내어 강아지의 한 쌍을 선사하였더니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므로 다시 명령하여 향목, 염주 각각 한 줄과
총치에 각각 5자루와 옛글씨 족자 2쌍과 옛그림 족자 2쌍을 보내되 마치 영접도감이 사사로 주는 것처럼 하여 선산이 사신이 받았다. 사신이 전날에 데리고 온 숙수들이 안장갖춘 말과 의복 등의 물건을 받은 것을 알고 책망하고 모두 돌려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3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순효대왕의 시호를 공정 온인 순효대왕이라 일컬을 것을 아뢰다. 순효대왕은 전에 온인 공룡 순효대왕이라 일컬었사오나 이제 황제가 공정이라고 시호를 내려싸운즉 공자를 둘씩 아울러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오니 공룡 두 자를 빼고 다만 공정 온인 순효대왕이라 일컫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군 세종 2년 4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햇누리가 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낙천정에서 사신과 임금 상황이 담화하다. 임금이 낙천전에 문안하니 두 사신이 뒤이어 이름으로 두 임금이 영접하여 드리어 정자에다 연회를 차렸는데 백관의 시위함과 의장과 호위함이 모두 다 보통 때와 같았다. 사신이 두루 바라보고 감탄하며 말하기를 하늘이 만들어주신 성경입니다. 전하께서 한가함을 얻으시어 편히 수양하시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였다. 상왕이 술을 돌릴 때에 서서 임금에게 술을 주니 임금이 부복하여 받고 임금이 술을 돌릴 때는 꿇어 앉아 올리는데 매우 경건하고 상황은 앉아서 받으니 조양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신왕전하는 조정을 공경하고 노왕을 공경하시어 충효가 겸전하십니다. 내가 사제를 받들고 제후나라에 간 것이 여러 번이었으나 상왕전하 같으신 어지신 분은 있지 않았습니다. 노전하께서 이미 세상 일을 떨어버리시는데 부탁할 만한 사람을 얻으시고 세상 밖에서 마음 편히 논이시면서 정신을 수양하시니 과연 지극하신 낙이라 하게삼고 신왕전하는 위로는 황제의 권고하심을 받고 다음으로 아버님의 사랑하심을 받자 충성을 다하시고 효도를 다하심이 과연 듣던 바와 같이 흡족하오니 고금에 흔하지 않는 일이 왜다 하고 이내 옛말로 경탄하는 일을 돈이 있어도 자손의 어짐은 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상황이 사신 앞에 나아가 사리하며 말하기를 이제 사신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흐름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행여 괴이적게 여기지 마시오 하고 드디어 눈물과 콧물이 턱에 흐르니 연회에 모이고 있던 여러 신하들도 모두 감동하여 울었다. 상황이 사신에게 말을 선사하며 말하기를 나는 한가한 사람이요 말도 역시 토종이므로 성의를 표하는 것뿐이요 하였으나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양이 기생소 서씨에게 실과를 주거든 과반 허지 등이 아뢰기를 양이 소서씨와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남희와 성달생을 통하여 북경에 보낸 표와 전. 임금이 의상군 남희와 총재 성달생을 보내어 표전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사은하게 할 때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의례에 따라 표전에 절하였다. 표에 말하기를 사신이 오매 특별히 휼전을 더하여 주시니 신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오며 공손히 우악하시니 은총을 받았사옵니다. 뼈에 새겨서 어찌 있겠사오며 몸이 가루가 된다 하여도 갚을 길이 어렵사외다. 생각하옵건대 선신이 오래된 병으로 말미암아 홀륜히 태평성대를 하직하였사오니 오직 부고하옵는데 삼가사올 뿐 감히 진념하여 애도하심이 기쁘실 줄 뜻하였사오리까. 이름을 바꾸며 아름다움을 극진하였사오니 온 나라로 하여금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었고 제사를 하사하심이 향기로워 구원 땅속에서 모르지 않는 자로 하여금 위로를 하게 하였나이다. 언정의 특별하심이 이렇듯 드문 바이라. 대개 도덕은 포용하시는 데 넓으시고 인덕은 무육하시는 데 도타우신지라. 선신의 향모하던 정성을 생각하시고 미신의 애통한 정을 가벼이 여기시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특이한 은혜를 거듭입게 하시오니 신은 마땅히 삼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마음을 충성 바침에 더욱
힘쓸 것이오며 땅같이 오래고 하늘같이 긴 동안 오래 수하실 것을 항상 빌겠나이다 하였고 박물을 바치는 표에는 이르기를 하늘에 언택이 겹쳐 내리시어 특별히 휼전을 융숭하게 내리시고 토산물이 비록 변변치 못하오나 이것으로 감사하는 정성을 표할까 하여 누르고 고운 못이 50필과 희고 고운 못이 50필 금고 고운 350필 누런 화문석 10장 만화석 10장 잡채 화문석 10장 인삼 100건 잣 200건 잡색말 30필을 삼가 바치오는바 위의 몇 가지 물건들은 제조가 정밀한 것도 아니었고 가지수도 매우 적사오나 중심에서 나온 것임을 살피시고 위에 바치는 의뢰임을 용서하소서 하였고 전에는 지위가 둘째로 극히 높으시어 거룩하신 법도를 공손히 받드시어 황제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휼전을 내리시게 하셨으니 감명함을 맞이 아니하오며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그의 생각하옵건대 선신이 향년을 오래 하지 못하와 홀연히 태평성대를 하직하였사온데 인덕으로 먼데 사람을 회유시킴에 깊게 하시니 영광이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의리를 끝까지 보이심에 무겁게 하심에 은총이 제사를 하사하심에 더욱 빛나사오니 구원에도 감동함이 있을 줄이요 일국이 기뻐 뛰노나이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덕은 온유하고 의젓함을 갖추시고 마음은 효도와 공경하며 도타오시나이다. 선신의 술직하였음을 기억하시고 소신의 애통하여 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죽은 혼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택을 입게 하셨사오니 신은 마땅히 삼가서 제후의 나라를 기탁하였음을 더욱 삼가 전송하고 추도하는 정성을 바칠까 하나이다 하였다. 그 진상하는 예물은 희고 고운 못이 20필과 금고 가는 320필 만화석 6장 잡채 화문석 6장 인삼 50건 잣 100건 잡색말 4필이었다. 술직은 직무를 충실히 지키었다가 황제에게 그 업적을 보고하는 일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원숙을 시켜 사신에게 접선 초피 등을 주다. 원숙을 보내어 그의 청구하던 바의 향목 대모 등의 띠와 흰 접선 100자루 초피 100장을 사신에게 선사하였으나 받지 아니하므로 숙이 다시 자기가 주는 것 같이 하며 그제야 받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신을 청하여 광년루에서 잔치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5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감으로써 범의 머리를 한강에 넣다. 한강과 양화나루의 물에 넣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5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조양이 흑사피 2장 등을 청하다. 부인이 신는 자사피 신 세클레와 연한 각궁 2벌을 청구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5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종묘 명산 대천 등의 기우제를 지내다. 또 동방 토룡에게 빌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비오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대사원 등이 김훈 등의 반역죄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대사원 홍여방 등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노의 전살이 김나진 등은 불충의 죄를 범하였고 이적 임상량 임귀년 등은 불충한 자들과 한당이 되었고 심인봉 심징 승도생 심석중 이원형 이원집 이백장 이말한 이약 등은 반역죄에 연루되었으니 이들은 모두 법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거늘 특별히 지극하신 인덕으로 감등하여 경미한 형벌에 처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용서하시어 모두 다 자원하는 것을 따라서 보초하게 하시오니 무엇으로서 악을 징벌하고 후일을 경계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사관원에서도
상소하여 말하기를 김훈 노인은 죄가 불충에 관련되었거늘 이종무가 그네들과 같이 다니고 서승은 종사관으로서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사옵고 이적과 임상양도 역시 기문을 청거하였사오며 장사정은 첩의 딸로 이 방간에게 시집각 보냈고 심인봉, 심징, 승, 도생, 심석준, 이원집, 이원현, 이약, 이백장, 이말한 등은 시몬, 이관의 친속이었고 이각, 이안유, 김자온, 양여공, 송을계, 이숙복 등은 박섭, 강상인의 부하 관료였고 기타 전사리, 김소, 문계종, 김경, 임균현, 김세총, 유홍, 양해, 조안, 한천기, 김여생, 이덕춘, 이기, 이지, 김나진 등은 모두가 용서할 수 없는 죄범이었지만 전날에 관대하고 인자하신 뜻으로 가벼운 법으로 처치하게 하셨사온데 이제 또 특별히 용서하신다 하오니 복망하옵건대 예전대로 시행하시어 뒤에 오는 자를 경계하게 하소서.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6일 갑인 네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가 태평관에서 사신을 대접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6일 갑인 다섯번째 기사 임금이 부사 역질의 생일에 선물을 선사하다. 임금이 부사 역질의 생일이라 하여 원숙을 보내어 가는 모시와 삼배 각 2피를 선사하였더니 절이 받지 않았으므로 조양이 말하기를 방중에 두어두라. 내가 장차 권하여 받게 하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6일 갑인 6번째 기사 대조회 습이 참례에 2품 이상은 모두 참례하게 하다. 교지를 내려 참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7일 을묘 첫번째 기사 비오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7일 을묘 두번째 기사 상왕이 풍량 이궁에 거둥하다. 임금이 황관을 보내어 술을 드리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7일 을묘 세번째 기사 임금과 사신이 명나라 황제의 생일 의식을 거행하다. 임금이 성절이라 하여 병복궁에 거동하여 악차에 나아가니 사신이 병복으로 와서 건정된 노대 위에서 4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뒤에 물러나 동쪽 행랑으로 들어가고 임금이 면류관을 갖추고 벽관을 거느리고 의식에 따라 요화한 뒤에 사신과 함께 경회로에 가서 잔치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7일 을묘 네번째 기사 흥복사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또 바람, 우레, 비를 맡은 신에게 비를 빌고 삼각산, 목명산, 한강, 양화진에도 비를 빌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8일 경진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8일 병진 두번째 기사 원숙을 시켜 사신이 청구한 것을 주게 하다. 사신에게 보내어 화초와 산수, 난죽, 글씨 등의 병품 각 2벌과 붉게 물들인 녹피 40장을 선사하니 모두가 사신이 청구한 것이었다. 사신이 또 흑사피, 돈피, 주머니, 모시오, 노젓가락, 노주발, 흑사피로 갓을 꾸민 어린 아이, 침석과 흰 주지와 유지를 청구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8일 병진 세번째 기사 사람을 각도에 보내 기우제를 지내게 하다. 큰 산과 바다와 강과 이름난 산과 큰 냇물에 비를 빌게 하고 또 용을 그려 넣고 비 오기를 빌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8일 병진 네번째 기사 사신이 돌아간 후에는 특별 진상을 하지 않게 하다. 교지를 내려서 사신이 돌아간 뒤에는 각도에 특별 진상을 하지 않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8일 병진 다섯번째 기사 상왕이 풍량에서 낙청정으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8일 병진 여섯번째 기사 이촌을 사신에게 보내어 음식물을 선사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18일 병진 일곱번째 기사 종친이 태평관에서 사신을 위하여 연회를 열다. 조양이 소서시로 하여금 실과 소반을 이게 하고 스스로 상아, 박자와 무고를 잡고 두드리며 춤을 추어 한껏 즐겁게 놀다가 파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1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원숙을 보내 사신 조양 등에게 인삼 3배 등을 선사하다. 흰 세모시 10필과 금은 고운 330필, 인삼 30건, 옷 1벌, 만화석 6장, 잡채 화문석 6장, 흑사피 목화 1켤레, 차 2마를 선사하고 역절에게도 역시 갖게 하였다. 사신이 처음에는 받지 아니하므로 쑥이 말하기를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노자를 주는 것은 고금에 통한 예절이니 이것이 어찌 돈이나 재물과 같은 것이 되겠는가 하니 사신이 그대에 받았다. 또 숙수들에게도 모시와 300 각 2필과 옷 1벌, 신 1켤레씩을 주었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1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태평간의 연회 후 임금과 사신이 서로 배웅하고자 하다. 연회가 끝난 뒤에 사신이 문 밖에 나가 전송하며 말하기를 전하가 말을 타시고 가시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하고 역절이 임금을 부처가 말 타시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불감한 일이라고 사양하여 사신이 돌아서서 문 안으로 들어간 후 임금이 말을 타고 궁으로 돌아가니 사신이 다시 나와 의장과 호의가 정지하고 엄숙함을 바라보고 칭찬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1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신에게 도구만 작은 부처 노젓가락 등을 선사하다. 도구만 작은 부처 2개, 노주발 2벌, 노젓가락 42벌, 노숟가락 2개, 찻숟가락 2개, 말총 망건 2건을 선사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20일 무호 첫 번째 기사 황간 이촌을 보내 사신에게 음식물을 선사하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20일 무호 두 번째 기사 남방 토룡에게 비를 빌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20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상왕이 조말생을 보내 사신에게 세저포, 마포 등을 선사하다. 두 사신에게 세저포 5필과 마포 각 5필, 인삼 각 10건, 차 각 1말, 석등 각 2개를 선사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20일 무호 네 번째 기사 낙천전에 문안하고 임금이 돌아오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20일 무호 다섯 번째 기사 상왕이 태평간에 거둥하여 사신과 작별하고 낙천전에 돌아오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21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조양과 역절을 전송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에서 전송하고 관반을 보내어 이주까지 호송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21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권규, 원숙 등을 벽제역에 보내어 사신을 전송케 하다. 상왕이 길창군 권규를 임금이 원숙과 유정현, 병기랑을 보내어 하사하는 수를 받들고 벽제역에 가서 사신을 전송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21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허척이 상왕의 거둥을 가물다는 이유로 제지할 것을 아뢰다. 사음부지처 지평 허척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자오니 상왕이 장차 철원 등지에 거둥하신다 하오나 지금 가뭄이 심하여 나가실 수 없사오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아뢰어 이번 거둥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먼 땅도 아니며 또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도 아니요 특히 파적하시려 하실 뿐이라 하고 판간 이촌을 낙천정에 보내어 상문하게 촌이 가보니 상왕이 이미 동가한지라 이에 말 위에 아뢰니 상왕이 송계원들에 이르러 말을 멈추게 하고 병조정랑 배환을 시켜 수강궁에 달려가 허척을 불러 선지를 전하여 말하기를 이번 봄부터 여름까지 가물무로 나의 근심하는 것이 너희들보다 갑절이나 더하다. 풍양 이군 근처에 빈 땅이 있으므로 많지 않은 군사를 데리고 거기에 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하여 가뭄을 불러오게 되겠느냐. 전번에 비가 내렸기로 내 생각에는 전국에 넉넉한 줄 알았더니 이제 너희들이 가뭄이 심하였다 하여 나의 나가는 것을 금하니 내가 매우 부끄럽구나.
나가는 것이 만약 옳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따라 있는 신료들은 모두 아첨하는 사람들로서 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냐 하니 척이 그 말을 듣고 항공하여 땀을 흘리며 대답하기를 이 일은 장령 송인산의 반론입니다 하였다. 환이 돌아가 상왕에게 아뢰니 상왕이 풍량에 머물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1일 김이 네 번째 기사 권홍 윤군을 황주로 보내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상왕이 판동령 권홍을 임금이 이조판서 윤군을 시켜 하사하는 술 선언을 받들고 유후사 철원군 윤자당이 있는 황주로 가서 사신 일행을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1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도마뱀 기우지를 행하다. 경복궁 목가에서 거행하고 또 중앙 토룡에게도 비를 빌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1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상왕이 엄영수 등을 쌍수역 아전에 붙이도록 명령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민여익을 보내 평양에 가서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술을 받들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원숙 등이 소찬을 그만두시기를 청하다. 임금이 첨지도년 이회의 죽음으로 인하여 소찬한 지가 이미 이틀이 되매 원숙 등이 아뢰기를 소찬하시는 것이 예제에 합하지 않을 것 같사옵고 또 상왕께서 노루를 보내셨으니 육찬을 진허하시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상왕께서 아직 회가 죽은 것을 모르셨으니 노루를 보내신 것을 소찬을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3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한장수를 보내 안주에 가서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술을 받들고 갔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3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상왕의 거둥을 제지한 신하를 국문하라 이르다. 상왕이 대산 홍여방 장령 송인산 지평 허척을 허금부에 하옥하게 하고 병조참판 이명덕에 명령하여 이조참판 신상과 형조 사관원의 행수와 의금부 제조와 합동하여 공문하게 하고 선지를 의금부에 내려 말하기를 가뭄이 그리 심하지 아니하고 아직 파종하는 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일에 또 적은 비도 오고 하여 모두 접응하는 절차에는 농민에게 번거로운 폐가 없을 뿐더러 군사는 단지 100명을 거느리고 빈 땅에 3, 4일 가려고 하였던 것인데 이제 여방 등이 말하기를 때마침 가뭄이 심하므로 밤이나 낮이나 진념하셔야 할 것인데 거둥하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 하여 주상에게 고하여 금지시키라고 하였으니 무릇 할 말이 있으면 마땅히 내 아들이나 대신이나 병조에 고하여 나에게 전달하게 할 것이거늘 이내 백관을 규탄하는 전례로 주상에게 고하였으니 실로 신하가 위를 공격하는 예절이 아니요 인사는 갑사로 시위하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니 반드시 지목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대체로 백관을 규탄하는 것 같으면 마땅히 서리로 하여금 고가하게 할 것이지만은 임금의 거둥까지도 서리의 고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냐 모두 다 당치 아니한 일이니 국문에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3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서방 토룡에게 비를 빌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왕이 헌부의 무례함을 꾸짖다. 상왕이 풍양에서 낙청전으로 돌아오니 임금이 총량포에서 나아가 영접하였다. 상왕이 목장 가운데 이르러 말을 세우고 쫓아가던 재상 조말생 원숙권도 문효종
유은지 등을 말 앞에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어제 경들이 나의 소위를 진술한 것을 보고 사원부의 병조 영사를 불러 나의 거둥을 물었다 하니 이것이 무슨 예절이냐. 홍여방은 공신의 아들로 헌부의 장이 되어 거만스럽게 나의 거동을 묻고 주상에게 고하여 금지시키라고 하여 마치 백관을 규탄하는 것 같이 하였으니 어찌 애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것인가. 그래 나를 옛 임금으로 여긴다고 하겠는가. 옛글에 말하기를 수레와 말과 하인과 종자가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 이 없다 하였으니 대체 사람이 그저 간다는 말인가. 이제 험악한 소인의 무리들이 이것으로 나를 견제하려 함이냐. 내가 비록 어떤 악한 짓이든지 아니함이 없는 극히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감히 이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인산이 말하기를 갑사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거둥에 따라가는 것이 제 집에서 먹고 있는 것만 같을 수 있느냐 하였다 하니 예전에는 한정승의 행차에도 군사가 반드시 호종하였었다. 이제 갑사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가는 것으로 말이 된다면 군사는 설치하여 무엇을 쓰려는가. 또 전조 말년에 모든 죄 있는 자를 혹시 귀양 보내게 명령하였어도 대승에서 구속해서 붙들어 보내지 아니하고 다시 국문하려 하였나니 이것은 신하로서 임금을 거역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저기한 뒤부터는 그런 패단을 개혁하고자 하여 만일 다시 국문할 일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게 하고 마음대로 구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영을 내렸었는데 이제 회양부사 이양수는 주상이 이미 부임하라고 명령하였는데도 헌부에서 공문을 보내어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지극히 불경한 일이다. 원숙은 근시하는 신하가 되어서 어찌하여 옳고 그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원숙은 황공하여 부복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상황이 낙천전에 이르니 박은과 이원이 무난하고 아뢰기를 헌부가 매우 무례하였사오니 이제 의금부에 하악하고 군문하는 것이 의당하오리다 하므로 상황이 집이 박서생과 장령 정연을 의금부에 하악하라 명령하니 이는 여방 등의 공초에 두 사람이 끌려 들어간 연고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의정부와 육조 판서 등에게 각각 말 한 패씩을 하사하다. 상황이 의정부와 육조 판서 모든 제자사 경영 당상관 대은 병조 참판 참의에게 각각 말 한 패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4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조후부로 하여금 의주에 가서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술을 받들고 갔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육조 당상관 한 사람씩 낙천정에 나아가 문안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유정연 등이 홍여방의 자복을 듣고자 고문하기를 청하다. 홍여방 등이 예사로 물어서는 자복하지 아니하니 고문하여 문초하겠나이다 하니 상황이 그것은 홍여방이 먼저 주장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갔을 뿐이니 무엇 고문까지 할 것은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5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선지를 내려 헌부의 무례함을 국문하라 하다. 의금부에서 선지를 내려 말하기를 전조의 말년에 모든 기양 보내는 자를 대간이 이조를 보내어 중로에서 구속하고 다시 그 죄를 논핵하여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여 그런 패단이 있었던 것이다. 근자의 대간이 회양부사 이양수가 그 직임을 합당하지 못하다 하여 그 관직을 파면하기를 청하였으나 주상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헌부에서 그 도에 공문을 보내어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대체 뱃을 주고 녹주는 것은 임금의 대권이라. 신하가 감히 제 맘대로 못하는 것이니 임금이 사람 쓰는 것이 비록 불황하더라도 3번 가나있다가 듣지 아니하며 물러가는 것뿐이거늘 이제 헌부의 그동안 특히 신도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뒷날의 근심을 열어놓을 것이니 그 일도 함께 아울러 국문하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5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환궁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남아서 조회를 받다. 편전에서 정사를 보고 경연을 치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태일신에게 기우제를 지내다. 소격전 태일신에게 기우제를 지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고봉현의 107살 된 노인에게 옷과 양식을 하사하다. 고봉현 덕수원에 나이 107살 된 노인이 있어 임금이 사람을 보내 옷과 양식을 하사하니 노인이 때마침 병으로 누웠다가 엄명에 감격하여 손을 마주 잡고 옷을 몸 위에 덮더니 조금 있다가 이내 죽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6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문성왕의 상만정도 다른 제사의 차례 절차에 의갈 것을 고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전에 있었으는 문성왕의 상망전, 문성왕은 공자다. 상망전에 단지 밥, 떡, 유밀과 백자 등만을 썼었는데 지금부터는 상망전을 모든 제사의 차례 지내는 절차에 의하여 매 일위에 보 하나에 잎사를 담고 괴 하나에 기장사를 담고 왼쪽 편 하나에 녹포를 담고 오른편 두 하나에는 녹회를 담게 하고 본사당 정위 와 배향위와 모두 5위에 초가 각기 두 자루요 종향하는 10위에는 초가 각기 한 자루씩 함이며 제주는 전과 같이 5병으로 하고 단은 예로 행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6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유정현 등이 홍여방, 송인산, 허척 등에 대해 역죄를 청하다. 일금부 제조 유정현 등이 옥사의 신마를 갖추어 아뢰기를 홍여방이 처음에 상왕께 철원에 거동하신다는 말을 듣고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한참 가뭄이신만이 마땅히 밤낮으로 진념하여 공고하여 반성하고 마음을 닦아야 할 때인데 마땅히 안정하여야 할 것이요 동하는 것이 부당하며 시위하는 군사는 비록 간단하지만 그러나 양식을 싸가지고 가는 것이 집에서 편히 앉아 먹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니 송인상이 말하기를 내가 경기 경력이 되어 상황의 거둥이 백성에게 번거로운 폐해가 되지나 않을까 하니 박서생 화책은 옳다 그러다 함이 없었고 정현은 말하기를 상왕께서는 이미 왕위에 내어 놓으시고 한가로에 계시는 터인즉 거둥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울 것인가 하니 여방이 말하기를 상왕께서 비록 사직을 금상전하께 넘겨주셨지만 그렇더라도 나라 일에 전념하셔야 할 것은 금상과 매 한 가지시니 불가불 아래여야 한다 하고 병조 영사 안유인이라는 자를 불러서 상왕이 거둥하시는 방향을 묻고 이내 허척을 제초가 위에 아래가 하였으니 여방 등이 이미 군사로 시위하는 것을 불긴한 일이라고 하고 또 영조 영사를 불러서 기탄없이 상왕의 거둥을 물었으니 이는 모두 모반하는 대역죄로 논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즉시로 여방의 집을 봉검하였다. 이명덕이 의금부 옥사의 추구한 상황을 아랜 뒤에 조용히 성전 내시 이덕주와 이야기하기를 여방이 이미 공초를 마치고 말하기를 소신은 공신의 자손으로 평일에 군상을 향하는 정성이 다른 신하보다 갑절이나 하였는데 어찌 오늘에 그런 큰 죄를 당할 줄 알았으랴 하고 이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더라 하니 상왕이 이 말을 듣고 다시 여방이 통곡하는 경상을 묻고 선지를 내리기를 홍여방은 중위의 적을 삭제하고 그 직접을 환수하여 먼 곳으로 부처하게 하고 박서생, 송인산, 정연, 허척 등은 관직을 파면하고 먼 곳으로 부처하게 하라 하였다. 그래서 여방은 장기로, 서생은 상주로, 인산은 익산으로, 정연은 진산으로, 허척은 영천으로 각각 귀양을 보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7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7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그 상 중에 있는 자를 보궐하는 방안을 아뢰다. 성중 에마와 몇 달로서 벼슬을 떠나는 사람들이 각각 일정한 수요가 있사온데 그 중에서 상제로 그 상 중에 있는 자는 보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사무를 맡기기에 부족하오니 이제부터는 그 상 중에 있는 자는 새로 들어와서 대기하는 사람으로 즉시 보충하라
하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거상이 끝나거든 골라기를 기다려 복직시키되 전날에 봉직한 연한과 업적으로 앞으로 합계하여 천전하든지 면직하든지 하게 하되 이를 항구적 정례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은 아전이며 에마도 아전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7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다시 오악과 강에서부터 시작하여 기후제를 지낼 것을 고하다. 일찍이 왕지를 받들어 북교에서 기후하는 것과 사직단, 종명, 오악, 바다, 강, 명산, 큰 내에 나아가 기후제 지내는 것을 거행하지 아니한 곳이 없었사오나 이제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오니 다시 오악과 강에서부터 시작하여 처음과 같이 기후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유장을 북경에 보내 천추들을 치하하게 하다. 부윤 유장을 북경에 보내어 천추들을 치하하게 하고 장에게 옷과 신과 갓을 하사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하리하는 전을 배송하되 의식대로 행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8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몸 밖으로 잠시 거둥할 때 사관의 수행을 중지시키다. 왕지의 대언들도 춘추관의 직책을 가졌으니 반드시 사관이라야만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니 이제부터는 몸 밖으로 잠시 거둥할 때는 사관의 수행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8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외관의 건법과 임금의 명령을 허위 조작한 죄로 이 안우를 영해군에 귀양 보내다. 호조참판 이 안우를 영해군에 귀양 보내고 형장일 백은속하게 하였다. 처음에 장사꾼들이 외관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이 흔히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법을 마련하여 금지하되 건법을 어기는 자는 그 물건을 몰수하기로 작정하였더니 일체 몰수당하는 자가 안우에게 호소하기를 건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오 하니 안우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어리석은 백성이 불쌍하오이다 하니 임금이 어리석은 백성이 불쌍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여 도로 내어준다면 뒷사람을 경계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안우가 임금에게 폼하여 왕지를 올렸다 말하고 그 물건들을 다 돌려주게 하였더니 이제 와서 그 일이 발각되어 임금이 사실을 물은즉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의금부에 내려 가두고 삼성의 위관들과 합동신문하여 임금의 명령을 허위로 조작한 죄로 차명에 처하기로 논지하였으나 임금이 그 죽이는 것은 용서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8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사관현에서 홍여방 등의 죄를 무겁게 할 것을 아뢰다. 홍여방 등이 직접 병조 서리를 불러 기탄 없이 상황전하의 거동을 물었으니 신하가 임금을 공경하는 예절이 벗어나는 것이오며 또 상황전하를 시위하는 군사들이 집에서 먹고 있는 것만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오며 또 송인상과 정연, 흑척 등이 이 양수의 관직을 파면하여야 한다고 청하는 것을 전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거늘 저희 마음대로 공문을 발송하여 직무를 행함을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 역시 신하의 지킬 예절이 아닙니다. 상황전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뜻으로 가벼운 법으로 처치하게 하시니 이후에 오는 일은 무엇으로 징계하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황전하께 아뢰어 다시 유사에 명령하시어 그 죄를 분명히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8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양녕대군 이재에게 경기도 내에 토지를 주게 하다. 이재에게 사패하는 토지를 경기도 내에서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초하루제를 지낼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이 안우를 중재로 다스릴 것을 청하는 사관원의 상소문. 이 안우는 본래 문무의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할 만한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특별히 위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호조 참판에 이르고 국가의 전국을 출납하는 고난을 맡아 싸우니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 직책에 바쳐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것을 생각하여 할 것이거늘 장사치들의 이 말만을 편백되이 믿고서 제 사사로이 인심을 얻으려고 말을 이리저리 꾸며서 전하께 아뢰어 이미 정하여 있는 법문을 고치려 하였다가 허락을 내리시지 아니하셨은즉 진시로 마땅히 경계하고 반성하기에도 겨를이 없겠거늘 도리어 거짓을 꾸며 왕명이라고 하고 제가 몸소 임금께 여쭈어 허락하셨다고 하며 제가 서명한 공문을 발송하였다가 전하께서 아시고 하문하시는 대로 바른 대로 대답을 아뢰지 아니하고 이를 꾸며서 잘못을 감추려고 하였사오니 이것은 의당 중한 죄에 처하여 밝힐 뒷사람에게 보여야 할 것이온데 이제 특히 관대한 법전을 적용하게 하셨사오니 신등이 거기 염려하는 바는 이런 것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엄휼하고 간사한 무리들이 이 뒤에 줄을 이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법에 따라 형벌을 정하여 신자들의 위를 속이고 간사한 짓을 하는 것을 막게 하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4월 2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낙천정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문소전에 나아가 단호 별제를 거행하다. 그 길로 낙천전에 문안하여 상황과 임금이 마전포에 거동하여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고 곧 낙천정으로 돌아와 새로 지은 별전에서 주연을 베푸니 조연, 윤사종, 윤자당, 조말생, 이명덕, 권희달, 윤회, 원숙, 정초 등이 입시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여러 재상들이 여기에서 노숙함으로 항상 염려가 되었으나 다만 나라의 법령이 엄함으로 하여 술을 주지 못하였거더니 오늘은 고기도 잡았고 또 진상해 온 약주를 저장한 것이 수십 병이나 되므로 대접하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전조가 쇠미해 가던 말년과 우리 국초에 창고가 비고 모자랐던 까닭을 이야기할세 연사종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나라가 부하려면 백성이 가난하고 나라가 가난하면 백성이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하니 조말생이 그렇지 아니하였다 하고 상황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북교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가 낙천정에 나아가 무난하다. 상황과 임금이 별전에서 주연을 베풀고 유정연, 박은, 이원, 정력, 허조, 조말생, 변계랑, 신상, 이명덕, 이지실, 원숙 등이 입시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김시우 전이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오고 상황이 금은 진상 면제를 청하는 방법을 논하다. 진험사 김시우와 통사 전이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말하기를 황제가 종이를 진상하는 것은 상주문에 날짜를 적지 아니했다고 노하였기에 금은을 진상하는 것을 면제하여 달라는 주문을 감히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금의 진상을 면제하여 달라고 청하는 것은 이때가 좋았는데 만약 이때를 청하여 되지 아니하면 뒷날엔 반드시 이것으로 빈글을 삶을 것이다. 마땅히 세포를 준비하였다가 일에 따라서 진상하고 꼭 다시 청하여야 할 것이다. 하니 이유정연 등이 대답하기를 상교가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하였으나 정력이 홀로 말하기를 송골매를 진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황이 그것은 얻기가 가장 어렵고 그 물건들 및 제품이 특히 난리여서 사랑스럽지만은 하루에 꽁을 한 마리씩이나 먹으니 기르기도 어렵고 또 잘 길들여지지 않아서 혹시 날아가면 응사들이 매양 찾아 잡음을 핑계삼아 촌락을 침노하고 소동케 하여 그 폐해를 막심한 까닭으로 이미 다 놓아버렸노라 하니 변계량이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은 가히 사책에 기록하여 만세의 법이 되어야 할 것이옵니다 하고 계량이 또 원구당의 기우제 지내기를 청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참찬이 전에도 그런 청이 있었으니 이제 마땅히 좇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양안식이 풍랑의 병선과 군인을 잃어버리니 그를 의금부에 가다다.
의주도 첨철제사 양한식이 새로 지은 병선 20척을 암령하고 왔다가 해주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6척이 침몰하고 군인 58명이 물에 빠져 죽었으므로 안식을 의금부에 내려 가두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황궁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유현이 이한우 홍려방을 중죄로 벌할 것을 청했으나 허락지 않다. 이안우의 기군망상한 죄가 한 가지뿐이 아니온데 전하께서 관대하고 인자하심이 지극하심으로 그 죽을 것을 용서하신 것만도 족하겠거늘 또 형장을 칠 것을 속하게 하고 부처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볍지 않은가 하오며 홍여방 등이 상왕 전하께 향하여 무례하게 한 죄도 역시 한 가지만이 아니오니 모두 법률에 의하여 형벌에 처하게 하시어 뒤에 올 일을 경계하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3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박은 정탁에게 명하여 제기하고 언구단에 비를 빌게 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3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예문관 성균관 등에서 상중에 있는 자를 보궐할 것을 이조에 고하다. 예문관 성균관 교수관 승문원 참여관이 예전 습관을 그대로 따라 그 상중에 있는 자의 자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자리를 비고 직무를 폐하는 일이 많사오니 이제부터는 의뢰의 그 다음 차례에 있는 자를 보충시키고 상기를 마치거든 각자 본관청의 본직에 따라 다시 임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기로 하였다.